무한공항 참사 애도를 보낸 현역가왕2가 아시다시피 결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역가왕2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현역가왕 입장에서 이번 무한 사태가 사실 굉장히 난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 팀은 현명한 선택을 했죠. 그의 눈치가 보여서일까요? 미스터트롯 3 역시 2일날 결방을 예고하게 되면서 결국 두 프로그램 다 한 주씩 쉬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현역가왕2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쨌건 에이스전과 지금 트리오전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누가 패배하여 탈락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지점이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주나 밀려버리고 말았으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까지 나와있는 많은 방청객분들의 증언이라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있는 정보들을 취합해봤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한 번 더 놀래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 성민준 씨가 있는 진혜성 팀에서도 탈락자가 예상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이 팬덤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그야말로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 차이에 대한 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탈락하고 누가 붙을지 전혀 예측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한 건 이번 탈락자가 최소 4명에서 5명까지도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 방출 후보가 아니라 최종 탈락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단체전에서 굉장히 활약했고 많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팀원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반전의 반전으로 황민호 팀 역시 굉장한 탈락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각 팀마다 최소 1명 이상의 탈락자가 예고가 되고 있다. 지금 비록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이 대국민 투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번 에이스전과 트리오전에서부터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셨던 점이 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현역가왕2의 국민 판정단 점수가 말도 안 되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실예로 신유 가수의 듀엣전에서도 보면요, 사실 마스터단은 114점을 줬는데 국민 판정단이 71점을 주게 됩니다.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됐죠. 나태주 씨와 성리의 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105점 대 77점. 그러니까 국민 판정단이 내 가수가 아니면 아예 점수조차 주지 않는 뭔가 회개한 문화가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었던 가수들조차 어떻습니까? 그런 가수들조차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진혜성 팀 같은 경우는 이 마스터단 역시 굉장히 낮은 점수, 국민 판정단 역시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김수찬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봐봐, 점수가 굉장히 짜잖아. 실제로 연예인 판정단, 마스터단과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너무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누가 탈락하고 누가 살아남게 될지 전혀 예측조차 되지 않는 상황들이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최종 점수표로 환산해 봤을 때 나태주 팀이 어쨌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에이스전과 트리오전에서 이 모든 순위가 뒤바뀌게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태주 팀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황민호 팀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죠. 순위가 꼴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수찬 님이 참다 못해서 자진하차 발언이 쏟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터트롯 3와 현역가왕 2 모두가 지금 사실상
결방을 선언했기 때문에 한 주가 더 밀리게 되면서 현역가왕2 입장에서는 더욱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김수찬님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김수찬님이 현역가왕2에 쉽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4년 만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건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김수찬님이 우여곡절을 딛고 10월 달에 현역가왕2에 도전하게 되는 거냐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피해자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알다시피 물어보살에 등장한 한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 바로 친부에게 말이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니 김수찬님의 아버지였죠. 무슨 말을 쏟아냈습니까? 무려 14년 전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진 상태로 전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왕래조차 없이 살아왔던 전 남편이 김수찬님이 방송에 출연하는 걸 보고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라며 찾아오게 되었고 아들이 소속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소속사 사장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야. 소속사 사장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면서 계약을 추진했다라는 말을 듣게 됐고 난 재혼도 하지 않았는데 새아빠 이야기가 나왔으며 아들의 꿈을 꺾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은 활동비 명목으로 김수찬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친인척은 물론 팬들에게까지 돈을 부탁했으며 이게 참 김수찬님 역시 팬카페에 용기 내어 공유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현역가왕2에서만 김수찬님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김수찬님이 뭔가 좀 활달하고 뭔가 굉장히 개그를 잘하는 유쾌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잘 모르셨겠지만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수찬 씨의 아버지가 신변 보호 요청이 왔다라는 말에 발끈하여 일부 내용이 맞지만 난 아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방송이 연출한 지나친 오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수찬이와 엄마가 사는 것은 물론 연락처도 모른다. 근데 무슨 경찰 신변 보호 요청이냐. 인터뷰가 굉장히 방송에서 과장되게 나오게 됐다.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안당 아빠, 악마 남편으로 만들어 놓았다. 수찬이 엄마가 소속사 대표다. 나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없을 리 없다. 주변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바로잡으라고 하는데 고민이 된다.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생판 남도 아닌데 어느 한쪽이 참고 넘어가야 조용해지지 않겠나. 억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학자금 때문이었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일이 없다. 수찬이 엄마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내가 수찬이의 매니저 일을 하는 동안 수찬이 엄마가 저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다. 수찬이와는 나쁠 게 전혀 없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컴백하며 엄마 편에 서게 됐다. 지금 지방에 계신 노모에게 나는 가고 있으며 그곳에 머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혼한 김수찬의 아빠, 업계에선 좋은 인성평가, 아들을 위해 인맥을 총동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김수찬 씨가 바로 반박했죠. 내가 오죽했으면 아버지와 함께 타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리며 인연을 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면할수록 묵인할수록 오해는 더 쌓여갈 것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펴지게 될 것 같다.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은 저와 엄마의 주거지나 연락처도 모르는데 왜 했냐라고 했지만 흥신소를 고용하여 저와 엄마를 미행하고 집 앞에 잠복을 일삼으며 치밀하게 괴롭혀 오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외에도 내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은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 대출 금액은 전액 엄마가 변제하셨다.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 이 손찌검을 일삼던 부친 때문에 구급차에 엄마가 실려갔고 엄마를 쫓아 응급실에 가던 날 나는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다. 아버지에겐 모든 게 지나간 일, 없었던 일이 된 것이냐? 아버지와 함께 일하기를 멈춰야겠다라고 다짐한 날 나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끊어낸 인연인데 기사를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게 됐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또 이런 거짓말로 일관하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냐라고 묻고 싶었다.
곧 기사를 정정 요청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퍼지고 말았다. 방송을 통해 전해진 사실들이 있기에 제 손으로 아버지의 치부를 더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했죠. 나는 가수 생활을 하며 훈련이 되어 괜찮지만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직접 밝히게 된 김수찬 씨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에게 혹시나 해가 갈까봐 너무나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김수찬 님이 결국에는 현역가왕2회까지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습니까? 딱 요 일이 있고 나서 한두 달 사이에 현역가왕2 녹화 현장에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수찬 님이 왜 지금 자진하차 이야기를 했느냐? 기억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국민 판정단 점수에 중도 하차를 선언했죠. 나 중도 하차를 선언하겠어. 저거 사고다. 룰을 바꿔야 한다. 이거 웃으며 넘어가신 분들은 많겠지만 제가 볼 땐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수찬님만큼 소신 발언을 한 가수는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진, 서혜진 PD의 눈치를 봐서라도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번 점수 차이가 뭔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뭔가 거의 조작에 가깝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수찬님밖에 없었고, 김수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와의 저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픈 것을 다 뚫고 달려왔고 팬들을 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국민 투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김수찬 님이에요. 거의 탑7은 지금 상태로만 가도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국민 투표 점수가 합쳐지게 되는 순간 김수찬 님의 순위는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중도 하차 이야기까지 나왔겠습니까? 현역가왕2의 충격적인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끝없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입니까? 진혜성, 애녹, 최수호, 송민준, 현역가왕2의 흥행, 원동력을 입증해냈다. 이건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박서진의 순위권 진입은 언제인가? 아시다시피 현재 대국민 응원투표 결과에서는 김수찬 씨가 압도적인 1위, 2위에 애녹, 3위에 진혜성 씨이지만 사실 박서진 씨와 신유 가수 같은 경우 대국민 응원투표 2주 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이제 다음 회차 6회차가 방송이 되고 나서 3주차부터 그 결과가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명의 가수 중에서 2명이 순위권 밖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최수호, 신승태, 송민준, 재하 이 4사람의 탈락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현역가왕2의 흥행 보증 수표로 평가받았던 것이 바로 진혜성, 박서진, 김중년, 그 중에 최수호, 애녹, 송민준 이들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국민 투표에서도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가수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송민준 가수 같은 경우 진혜성 씨와 더불어서 이 외인구단 팀에 속하게 되면서 탈락 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김중현 가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현역가왕2의 알 수 없는 유튜브 업로드 일자 차이가 나면서 사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최수호, 송민준, 신승태 이런 가수들이 현재 탈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놀라운 탑7 후보들인데 말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현역가왕2가 발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강문경, 성리, 신승태, 김준수 이 4명 중에서도 신승태 씨가 또 탈락설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점수가 어떻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나태주 팀이 1위, 진혜성 팀이 2위, 강준수 팀이 3위, 애녹 팀이 4위, 황민호 팀이 5위인데 이 점수 차가 사실
1위하고 2위가 20점 차이도 안 난다, 20점 정도 차이 난다라고 하기에는 2위부터 5위까지의 점수 차이가 더 미미합니다. 2위하고 3위가 12점 차, 3위하고 4위가 17점 차, 4위하고 5위도 10점대 차이입니다. 2위부터 5위까지가 1위하고 2위 간의 20점 차이보다 더 적은 10점대의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지금 순위가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뒤바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번 주 때 에녹팀 같은 경우 단체전에서 꼴등을 하게 되면서 굉장한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이 박서진 씨가 굉장히 맹활약을 했음에도 사실상 굉장히 점수가 낮단 말이에요. 1라운드 꼴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2라운드 때 1라운드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또 에녹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에녹팀에 있는 이 가수들이 전원 진출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눈에 보여드렸지만 다음 주차에 있을 이 무대 모습 보면 이 에녹팀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4명의 가수들 중에 탈락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박서진 씨도 그렇고 노지훈 씨도 그렇고 김경민 씨, 한강 탈락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2라운드 때의 이 점수 차이가 급등했는데 사실 1위하고도의 점수 차이가 40점도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녹팀의 에이스전과 트리오전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으며 반전을 일으킨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얘기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승태 씨, 그리고 재하, 송민준, 최수호 이런 가수들이 어디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외인구단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진혜성 가수가 있는 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혜성 팀에서는 진혜성 씨가 에이스전을 출전하는데 이 에이스전 무대는 훌륭했다라는 평가가 있으나 아쉽게도 트리오전에서 점수가 심상치 않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최수호 씨 같은 경우는 나태주 씨 팀에 있잖아요. 이 나태주 팀원에서 최수호 씨가 지금 방출 후보자에 올라가면서 충격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에녹 씨가 눈물을 쏟고 여기 보면 김중현, 송민준 팀이 있는 곳에서도 두 사람이 먼 허공을 바라보고 있죠. 아마 점수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송민준 씨도 진혜성 씨 팀인데 재하 가수와 더불어서 탈락 위기, 방출 후보에 놓여졌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혜성 씨 팀에서만 2명이 방출 후보가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나태주 씨가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실상은 최수호 씨도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수호 씨가 탈락 위기 방출 후보 얘기가 나왔나 봤더니 결정적인 최종 탈락은 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탈락했을 때 이렇게 오열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대다수가 내가 탈락할 뻔했는데 생존했거나 아니면 자신 말고 다른 팀원이 탈락했을 때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저렇게 오열하는 경우가 이 경연 방송에서 왕왕 종종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떻죠?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신승태, 재하, 송민준, 최수호 이 4명의 가수들이 탈락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승태 가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승태 가수 같은 경우는 이 듀엣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나태주 팀이 그래도 2라운드까지 1등을 달리고 있었지만 이 나태주 팀원들이 1등을 달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상 김수찬 씨와 황민호 팀이 있는 이 신승태 가수가 속한 이 팀이 사실 꼴등이잖아요. 2라운드도 거의 꼴등, 1라운드는 거의 4번째. 굉장히 탈락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사실 김수찬, 박구윤, 황민호는 살아남지만 신승태 가수가 탈락한다라는 얘기가
온라인상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이 최소호 씨와 나태주 씨뿐만이 아니라 황민호 군이 굉장히 오열하고 지금 누군가가 손을 쓰다듬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장면에서 황민호 군의 얼굴을 만지는 가수의 이 품에 하얀색 천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신승태 가수의 의상이라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신승태 가수가 이 가슴팍에 흰색 천을 이렇게 밖으로 빼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여기서 위로하고 있는 사람이 탈락자이고 황민호 군이 탈락자의 눈을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다. 오히려 탈락자가 달래고 있다라는 건데 그 탈락자가 신승태 가수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좀 확률이 높아 보여요. 실제로 뭐 트리오전이건 에이스전이건 이 마스터 단위 놓고 봤을 때 최하 점수 팀에서 결국 탈락자를 선별할 텐데 그 중에서 신승태 가수가 결정적으로 가사를 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사를 실수했을 때 보통 가사를 절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탈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하 가수 같은 경우 송민준 가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탈락한다 하더라도 이 진혜성 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번 6회차 때 최소 4명에서 5명이 탈락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저 가수는 준결승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는 가수들이 하나 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꽤나 인지도가 높은 가수가 탈락을 했을 때 시청률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마 이번에야말로 좀 서혜진 PD 사단에서 칼을 빼들지 않을까. 미스터트롯 3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논란이 생길 만한 가수가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혜성, 김중현, 경연을 빛낸 현역가왕2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31일 화요일 날 방송해야 했을 당일날 또 결방이 됐습니다. 미스터트롯 3도 쉬어가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계엄 선포 때도 갑작스럽게 방송이 취소됐었던 현역가왕2인데 이제는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쳤으니 참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현역가왕2가 사실은 첫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게 된 이 외인구단 팀 진혜성, 김중현, 송민준, 재하, 양지원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5회에서 엄청난 볼거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취소가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쏟아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현역가왕2와 미스터트롯 3 라이벌 방송사까지 이겨내야 하는 진혜성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이라는 가수가 팬덤의 규모도 굉장하지만 사실 이번 현역가왕2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팬덤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진혜성 씨가 이번 현역가왕2 6회차에서 탈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리더십이 빛났었던 에녹팀, 이 에녹팀에 함께 했었던 박서진 씨도 함께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선 좀 하나씩 보면 대국민 투표의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 여전히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갖고 있는 김수찬 씨, 그리고 2위의 에녹, 3위의 진혜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혜성 씨가 지금 탈락한다라는 스포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정말 탈락할 수 있을까요? 박서진 씨가 오히려 지금 이 탑10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6회차에서는 예정대로 방송이 됐다면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각 팀별로 공연을 하지 않은 가수가 한 명도 없죠. 단체전을 하고 나서 이제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을 펼쳤어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남달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진혜성 씨가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순위를 굉장히 치고 올라왔지만 이 박서진 씨가 있는 에녹팀 같은 경우 순위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외인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진혜성 씨 팀이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왔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죠. 바로 듀엣전입니다. 이 듀엣전에서 진혜성 씨 팀이 굉장히 순위를 벌려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완전 반전 결과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단체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위로 치고 올라간 진혜성 팀인데 당연히 듀엣전에서도 기본 이상은 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듀엣전 점수가 심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단체전을 했었던 에녹팀의 박서진 씨. 굉장히 아쉬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오중창 트롯 경연대회에서 정말 보기 힘든 아주 고품격, 고퀄리티 무대였는데 이게 최하 점수를 받았어요. 마스터단도 최하, 국민판정단도 최하. 이해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진혜성 팀도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에녹은 자신의 탓을 많이 했고요. 사실 다른 가수들은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박서진 씨는 듀엣전에서 한번 뒤집어 엎어보겠다라는 각오를 아주 이를 갈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진혜성 씨 팀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155점 진혜성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점수였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박서진 씨 팀 역시 정말 미친 듯한 이 장구 퍼포먼스와 화려한 무대, 온몸이 물에 젖어가면서 열성을 다했었던 이 무대도 생각보다 어땠죠? 점수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국민판정단 점수가 이거 뭔가 에러가 난 게 아니냐. 오죽했으면 김수찬님은 중간에 나 이렇게 되면 하차하겠다, 중도 하차하겠다라는 답답한 심경까지 쏟아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진혜성 팀과 에녹 팀의 박서진 씨가 왜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면밀하게 팩트를 본다면 바로 최종 점수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진혜성 팀이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1위 팀과 20점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에녹 팀 같은 경우는 4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팀이 지금 가장 하순위에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혜성 팀의 진혜성, 에녹 팀의 박서진 두 사람이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최근에 전유진 양이 박서진 씨와 함께 살림남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박서진 씨보다 연애 선배다, 모태솔로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박서진 씨에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또 두 사람의 케미가 방송 시청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 진혜성 씨 못지않게 시청률을 담당하고 있어요. 비록 대국민 투표 탑 10 안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박서진 씨가 지금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시청률을 차지하는 지분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진혜성 씨도 어디 그뿐입니까? 진혜성 씨 역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현역가왕2의 조회수를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한번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역가왕2의 조회수를 살펴보면은 이 진혜성 씨와 박서진 씨의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박서진 씨와 김경민 씨의 무대 조회수가 31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회차에 나왔었던 듀엣 무대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진혜성 씨 또한 어떻습니까? 양지원 씨와 함께 했던 듀엣전 무대가 14만 회입니다. 최소 탑5, 중간 이상, 중상위권에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규모도 거대한 두 사람인데다가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봐도 두 사람의 무대가 전부 다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시죠? 31만 회, 14만 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음 주에 있을 예고편을 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드디어 트리오전과 에이스전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이스전에서 진혜성 씨가 받은 점수의 결과가 굉장히 반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스포일러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혜성 씨가 탈락한다? 글쎄요,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황민호 군이 눈물까지 쏟았을 이 에이스전 끝나고 난 이후에 결국 각 팀원들이 굉장히 좀 좌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서진 씨가 굉장히 고개를 떨구면서 한숨을 깊게 내셨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 진혜성 씨와 박서진 씨 정말 탈락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적는 제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면 현역가왕 2 6화 스포일러 단독 공개, 박서진, 진혜성 탈락 명단 이럴 수가. 완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200% 가짜다. 네. 200% 가짜다. 유명한 가짜 찌라시 채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이 가짜 뉴스 채널 총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완전 가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박서진 씨가 이렇게 한숨 지은 표정도 뭐 그뿐입니까? 진혜성 팀도 굉장히 위태로운 것처럼 지금 이 예고편에서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왜겠습니까? 지금 보면 애녹 씨가 울고 뭐 최수호 씨와 나태주 씨도 고개를 떨구는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죠. 이렇게 해야지 어떻습니까? 다음 편에 황민호 군이 오열한 것처럼 시청률이 확보가 된다. 결론은 가짜다. 지금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요, 진혜성, 박서진 씨 두 사람이 탈락할 경우 현역가왕2가 안 그래도 미스터트롯 3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데 완벽한 패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준결승전까지는 어떻게든 현역가왕2 서혜진 PD 제작진 입장에서는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굉장히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 2에서 진혜성 씨와 정면 대결을 펼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면 대결도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진혜성 씨가 강문경 씨를 딱 픽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찝어서 대결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강문경 가수의 압도적인 승리로 첫 대결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현역가왕2를 보시는 많은 분들, 이 두 사람이 탑7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실력자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팬덤의 규모만 놓고 본다면 이 진혜성 씨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문경 씨, 제야의 강자, 타 프로그램의 우승자, 진혜성 씨도 우승자, 같은 우승자끼리의 첫 대결에서는 강문경의 뽕신 내림이 오지 않았다라는 마스터단의 평가와는 다르게 압도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강문경 씨가 사실 과거에 아버지의 강, 와, 이거 뭐 강문경 씨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손창읍 출신의 임종수 작곡가는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수 중에 나훈아 선생님을 최고로 꼽는다고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그를 국보급 가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나훈아 선생님이 이 작곡가분에게 곡 하나만 주시면 좋겠다, 가사는 제가 쓰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아버지의 강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강문경 씨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강 노래를 불러서 사실 승리를 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판소리를 전공했지만 대중가수로 선회를 하면서 작곡가님을 찾아와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문경 씨가 2007년도에 아버지의 강을 다시 녹음하여 음반을 재발매하게 된 거죠. 5년 동안 임종수 작곡가님에게 음악 지도를 받았고 당돌한 여자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서주경 가수가 이 작곡가님의 연습실을 찾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결국 서주경 가수는 강문경 씨를 만나고 난 이후 단 한 번의 압박도 없이 생활비와 어머니의 수술비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연이 또 있었다라는 거 아마 강문경 씨를 처음 본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강문경 씨에 대한 이야기. 결국 소속사 대표인 서주경 씨가 은인이다. 무명 시절에 압박을 주지 않았다. 과거 트롯신이 떴다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동안의 소감을 전달했었던 강문경 씨의 속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수 서주경 씨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아마 트롯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수 서주경 씨가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도 등장을 했었고 사실 많은 행사장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당돌한 여자 노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소속사의 대표님이 되었고 이 강문경 가수를 적극 발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강문경 씨도 상금은 대표님에게 드렸다라고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은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강문경 씨가 7년 차의 트로트 가수인 시절 드디어 트롯신이 떴다에서 우승을 했지만 긴 무명 세월을 언급하면서 이 서주경 대표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7년 동안 판소리를 배웠고 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했죠. 하지만 1학년만 다니다가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1년 받았었는데 계산을 해보니 감당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뭔가라는 생각에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또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색깔이 없었다라면서 7년 가까이 작곡가, 소속사 대표님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어머니의 암 수술 비용과 생활비까지 서주경 대표님이 대신 내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강문경 씨의 나이가 36살입니다. 당연히 대표님은 당돌한 여자의 주인공인 서주경 가수였죠. 그러니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인연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장난으로 트롯신이 떴다 해서 우승한 강문경 씨가 상금은 대표님께 드렸고 계약 기간은 한 2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죠. 이 당시에도 이 강문경 씨가 자신이 목소리를 바꾼 지가 10개월 전쯤이었다라며 그전에는 굉장히 투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간드러지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런 목소리야 이렇게 막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문경 씨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바꿔서 그런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롯에 맞게끔 목소리를 바뀐 거죠. 그래서 트롯신이 떴다 출연을 앞두고 그것이 가능했기에 선배님이 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강문경 씨의 과거 노래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강문경 씨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을 때 수술 비용을 서주경 대표님이 대신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뭐 뽕신이 내려온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강문경 씨답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 속에 뽕신이 강림한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문경 씨의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이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중요한 대목을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내려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짜장면집을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드님의 사진이 막 잔뜩 걸려있죠. 그러면서 이대째 손짜장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순창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육성으로 들려준 아들 강문경의 삶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해요.